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그대로 나오미 구강암면외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오미 구강암면외과의 서백건 원장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도대체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양악수술에 대한 많은 광고들하고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제 이 3D 양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발전이 됐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단계까지 발전이 되어 있는가?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예전에 의국이나 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토대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옛날에 건축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도면에다가 직접 손으로 그려서 설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을 만들 때도 이렇게 아크릴판과 접착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손수 모형을 축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이렇게 3D 모형으로 3D 이제 캐드캠을 이용해서 건축 설계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3D 도면도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양악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옛날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하고 수술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거는 저희 예전에 제가 레지던트 할 때 그때 이제 진단했던 교수님의 이제 자료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손으로 전부 다 이제 임상 수치를 다 재고 엑스레이를 찍죠. 우선 기본이 되는 거는 이 옆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옆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여기다가 이제 종이로 트레이싱이라는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중요 구조물들을 그리게 되고, 이게 이제 얼마만큼 변해야지 정상 위치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페이퍼 서저리라고 하는 종이 모의 수술,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턱이 얼마나 올라가야 될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래턱이 얼마나 가야 될지, 턱 끝은 얼마나 빼야 될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옆모습만 봐서는 완벽한 계획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사진을 또 찍고 다시 또 이렇게 트레이싱을 해서 얼마만큼 움직여야 될지도 정면에서 이제 파악을 하고, 옆에 앞에를 측정을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이겠다라고 3D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거죠. 얼마만큼 옮기면은 턱끝이 얼마만큼 들어가겠다, 아니면은 위턱이 얼마만큼 들어가겠다, 대칭은 어떻게 맞겠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을 해서 유출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 받은 지 한 15, 16년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현재도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획이 나오면은 이런 계획들을, 이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교합기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합기에다 장착을 해서 기공사나 수련이한테 여기 몇 미리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런 옆 엑스레이에서 계획됐던 그런 수치들을 뽑아서 정확하게 이제 교합기에다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교합기에서 몇 미리를 올리고 수술하는 거를 갖다가 모델 서저리라고 합니다. 이제 모델상에서 모의 수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델상에서 수술을 하는 이유는, 항상 양악 수술은 저희가 공중에서 뭐 어떻게 위턱을 얼마만큼 돌리고 아래턱을 얼마만큼 맞추고 그런 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선생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정확도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양악 수술은 이 장치를 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합기상에서 모의 수술을 하고, 이런 장치를 가지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 장치대로 수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페이퍼 서저리와 모델 서저리를 통해서 이런 장치를 만들고 이 장치를 통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출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옆 엑스레이 사진, 앞 엑스레이 사진에서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유추하는 거지,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갈지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좀 보면서 수술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그런 많은 고민들
를 거쳐서 이제 3D 양악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예전에는 이런 RP 모델도 만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정확하진 않고, 여기서 모의 수술을 한다고 해도 실제 수술과는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을지는 그렇게 장담하기 힘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3D 양악수술 시스템은 보스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손홍범 원장님이라는 인턴치과 원장님께서 개발하셨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그 다음에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5군데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스 시스템은 밸런스드 올소그네틱 서저리라고 해서 균형 잡힌 양악수술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름이 붙여졌고요. 치열과 턱관절, 그 다음에 근육을 조금 더 조화롭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이전의 진단 준비 과정이랑 별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CT를 찍어서 이런 모형을 나오는데, 어느 병원이든 이런 CT는 다 찍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CT가 단점이 뭐냐면은 치아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 장치를 이용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치아, CT에서 나오는 이 치아의 정확도 갖다가는 이 장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3D 스캐너로 통해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체득을 합니다. 이런 자료를 체득을 해서 이 CT에 이 정확한 3D 스캐너로 뜬 치아 부분을 여기다가 겹쳐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상당히 섬세하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수치들을 CT상에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동을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소수점 두째 짜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밀도에 있어서는 손으로 예전에 진단하던 것과는 차원이 조금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략한 수술 방법이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CT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이렇게 주걱턱이 있는 환자가 들어가게 되고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주걱턱 있는 환자가 수술 교합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턱과 아래턱을 움직여서 이렇게 수술 후에 교정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 다음에 대칭을 맞추고, 그 다음에 아래턱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정상 위치에다가 다 갖다 놓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결과로서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렇게 모델로 진단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만 보고 진단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각턱 부분이 어디로 가는지, 턱끝 부분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유추를 해내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고 수술을 한다는 것이 서전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메리트가 되고, 수술 시간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혜택은 전부 다 고스란히 환자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잘 된 거를 갖다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수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이제는 3D 프린터로 이용을 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치아 인기를 3D로 이렇게 만들고요. 이 모형을 이렇게 3D 프린터로 뽑아내게 되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이런 식의 3D 프린터를 이용한 수술용 장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레지던트 때부터 수천 개의 장치를 환자 입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 맞춰보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당일날 아침에 이 장치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항상 맞춰보고 수술에 들어가는데요. 그 적합도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조정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 손으로 만든 거는 어떻게든 조정이 조금씩은 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 3D 프린터로 만든 이 수술용 장치는 정말 정확합니다. 그래서 거의 조정을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장치를 만들어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잘 됐는데 과연 진짜 이렇게 수술이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게 이제 제가 실제 환자 이틀째 수술한 사진이고요. 이것을 중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전 시뮬레이션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도 선생님 이렇게 대칭이 좋은데 이대로 됩니까? 라고 하면 제가 실제 수술한 이틀째 사진이고요. CT 사진이고 중첩을 통해서 겹쳐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상악 평균이 0.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술한 부위의 위턱 아래턱의 평균 오차가 0.32mm라는 겁니다. 제 자랑 조금 보태가지고 이 정도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전부 다 3D 시뮬레이션과 3D 수술용 장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도를 계속 높여오는 노력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환자 입에 구강 내 이제 본을 뜬다고 그러죠. 이제 모형을 인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그런 과정도 생략을 하고 구강 내 스캐너, 구강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환자의 치아 모형을 바로 다이렉트로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노력이 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한 2케이스 정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확도를 또 이렇게 체크를 하고 환자한테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과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수술 후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이 서서히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아를 빼서 치아가 배열이 되는 과정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이게 수술 후에 정확도가 아니라 교정이 끝난 완성이 다 된 다음까지의 그런 시뮬레이션까지도 점점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고 조금 더 정확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좀 더 빨라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그런 것들은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극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병원들에서 옛날 이런 페이퍼 서저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공사에 의뢰를 해서 장치를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있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어디 차를 타고 길을 찾아갈 때 다 지도를 보고 다녔어요. 하지만 지도를 보고 다니면은 이쪽으로 빠져야 될지 저쪽으로 빠져야 될지 힘들고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손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지도는 거의 사장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이런 페이퍼 서저리도 향후 한 5년 길게 보면은 한 6, 7년 뒤에는 이런 페이퍼 서저리는 아마 사장이 되고 기록으로만 남는 그런 구시대의 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3D 양악이 발전을 하고 많은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방면에서 앞서가는 저희 나오미 구강암면외과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3D 양악이 무엇인지 옛날 과정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문자를 드리거나 아니면 답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나오미 구강암면외과의 서백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